안녕하세요. 지난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죠. 자살률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외면하기 어려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당신 또는 주변 분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좀 무겁지만 외면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의 글을 가지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헬스조선에 실렸던 글입니다. 두드림 정신건강의학과 송혜현 원장님의 글이고 제목은 당신은 살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이거예요. 아, 제목부터 질문을 던지네요. 네, 이 글이 기존의 어떤 자살 예방에 대한 생각들, 통념에 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데 단순히 죽음을 막는다.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삶 자체를 좀 살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예, 이게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죽지 못해 사는 삶 말고요. 살만한 삶. 이 개념에 딱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죠. 듣고 계신 당신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 쓰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 아유, 그렇죠. 많이들 쓰시죠. 근데 사실 누구도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글을 쓰신 송 원장님도 처음에는 죽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아, 정말 죽음 자체를 원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네, 처음에는요. 근데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좀 다른 그림이 보였다고 하세요. 그 죽고 싶다는 말 뒤에는 사실 지금 이 고통에서 제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아,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죽음이 목표라기보다는 이 끔찍한 고통을 끝내기 위한 그냥 마지막 수단, 뭐 이렇게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지점을 먼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군요. 죽고 싶다는 말 그 안에 담긴 진짜 외침은 고통을 멈추고 싶다일 수 있다. 이걸 놓치면 그냥 무조건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더 큰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마치 이 고통 그냥 계속 견뎌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글쓴이도 지적하는데요. 그런 접근이 때로는 환자들이 아예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한다는 어떤 당위적인 말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느끼는 고통의 실체가 뭔지, 그 근원이 뭔지를 먼저 좀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통을 줄일 다른 방법이 정말 안 보일 때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존 접근법의 한계점에서 이제 마샬린의 한 박사가 개발했다는 변증 행동 치료 DBT라는 개념이 등장하는군요. 네, DBT. 이게 그 자해나 자살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심리 치료인데 목표 자체가 단순히 죽지 않도록 하는 걸 넘어서서 살만한 삶, life worth living 이걸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이 관점의 전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이에요. 죽지 말라는 어떤 소극적인 방어,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적극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적극적인 목표요? 네. 변증 행동 치료, DBT는 이름에 변증법적, dialectical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개념의 균형을 잡는 걸 강조해요. 그게 바로 수용, acceptance, 하고 변화, change입니다. 수용과 변화. 네,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 내 감정, 이걸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행동을 바꾸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아, 수용과 변화의 균형이라 이거 흥미롭네요. 현실을 그냥 막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더 나은 쪽으로 가려고 노력한다. 같이. 그렇죠. 이게 그럼 살만한 삶을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살만한 삶이라는 게 막연한 구호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목표랑 실천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살을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은 종종 그걸 이 고통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거군요. 네,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 다 실패했다. 이렇게 느낄 때 더 그렇겠죠? DBT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이요? 어떤? 네, 글쓴이도 강조하는데 자살이라는 게 과연 고통을 끝내주는 확실한 해결책이 맞냐?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죽음 이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누구도 경험하고 돌아와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관점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 삶이 완벽하게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 혹은 살아볼 만하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면 굳이 그 불확실한 죽음을 선택할 이유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거죠. 아, 생존 본능이라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아주 강력하니까요. 일리가 있네요. 고통의 강도가 좀 줄어들면 생존 본능이 자연스럽게 다시 힘을 얻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DBT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그 살만한 사람의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나요? 이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글쓴이도 이제는 그냥 그래도 살아야지 이런 말 대신에요.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대화를 풀어간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좀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건네볼 수 있는 질문들일 거예요. 네,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당신을 가장 괴롭게 하는 건 뭔가요? 또는 삶이 어떻게 좀 바뀐다면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아요? 당신이 이 삶에서 진짜로 원하는 건 뭐예요? 무엇이 달라져야 지금보다 좀 살만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요. 아, 그냥 막연하게 힘내 이게 아니라 훨씬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훨씬 구체적이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살만한 삶의 모습, 예를 들면 마음이 좀 편안한 삶이라던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삶, 뭔가 이루는 삶, 좀 더 자유로운 삶, 이런 목표를 같이 찾아볼 수 있겠군요. 네, 맞아요. 각자에게 맞는 목표를 찾는 거죠.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목표가 설정되면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구체적인 기술훈련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이 쭉 이어집니다. DBT에서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4가지요? 네. 첫째는 위기 대처 기술이에요. 위기됐죠. 네. 자살 충동이라든지 아주 극심한 감정적인 고통이 확 밀려올 때 충동적으로 확 행동해버리는 대신에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고 그 순간을 좀 견뎌낼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각에 집중한다거나 잠깐 그 상황에서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미리 만들어둔 위기관리 계획을 실행한다거나 하는 거죠. 아,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기술이군요. 당장의 위기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해결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실제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 해결 기술인데 문제 해결. 네. 예를 들어서 자꾸 반복되는 대인관계 갈등이 문제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기술이나 자기주장 기술 같은 걸 배우고 연습하는 거죠. 만약에 재정 문제가 있다면 관련 정보를 찾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고요. 근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정말 많잖아요. 예를 들어 만성적인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벌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상처 같은 것들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접근 방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감정 조절 기술하고 고통 감내 기술이에요. 감정 조절, 고통 감내. 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요. 그 상황에 대한 내 감정 반응을 좀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또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현실을 피하거나 없애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힘을 기르는 거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이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좋아지면 실제 바깥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의 반응이 달라지면서 고통이 줄어든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겠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4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요. 앞에 3가지가 주로 고통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잖아요. 이번에는 삶의 긍정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행복감하고 의미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예요.
아, 플러스를 만드는 거군요. 네, 이걸 마음 챙김이나 마인드풀니스와 연결된 기술들이 많이 돕는데요. 예를 들어 인간관계, 일, 취미, 건강, 영성, 종교 이런 것들 중에서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맞는 활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경험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작은 즐거움이나 성취 경험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이유가 되고 기존의 괴로움을 좀 희석시키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고통을 줄이는 걸 넘어서 삶의 의미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통 감소랑 행복 증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진짜 살만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 네 가지 과정을 꾸준히 밟아가면 그래서도 언급된 것처럼 정말 이제는 살만하다거나 여전히 힘들긴 한데 죽을 필요까진 없겠다.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물론 이게 쉽고 빠른 과정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죽지 않고 그냥 버티는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의미 있는 그 살만한 삶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어떤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제 주변에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냥 무작정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야, 그래도 살아야지. 이렇게 다그치기보다는 그렇죠. 지금 뭐가 제일 힘들어? 어떻게 되면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고통이랑 바램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질문을 건네는 게 훨씬 더 깊은 공감이 되고 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공감이 먼저죠. 그분들도 이미 여러 번 노력하고 좌절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너의 그 소중한 생명을 버리지 마 이런 충고를 하기 전에 네 소중한 생명을 버리고 싶을 만큼 지금 네 마음이 정말로 힘들구나. 이 이해의 메시지가 먼저 전달될 필요가 있어요. 그 고통의 무게를 먼저 인정해 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나서 함께 다른 길은 없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함께 탐색한다는 자세. 혼자서는 잘 안 보이던 해결책도 같이 고민하다 보면 또 보일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때로는 그냥 그 대화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과 힘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기쁜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만약에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겠다 싶으면 반드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DBT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주변 사람의 역할은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필요할 때는 전문가에게 잘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것, 여기까지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결국 자살 예방의 패러다임이 그냥 죽음을 막는 것에서 살만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거군요. 네, 그렇죠. 고통의 원인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삶의 긍정적인 이유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글쓴이께서 마지막에 던지신 질문을 당신에게도 꼭 한번 전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 번쯤 물어보세요. 나에게 살만한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나에게 살만한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고통 없는 삶, 이걸 넘어서서 당신이 진짜로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정신건강재단, 그리고 헬스조선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살만하게 느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